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6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14%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양증시 1% 이상 2% 가까이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세를 끝내고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80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6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고, 코스닥은 3,10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73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 옵션 만기일 전에 좀 이제 천천히 증시가 횡보를 하거나 조금 이제 조정세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번 주는 CPI 지표, PPI 지표, 미국 증시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조금은 이 코스피, 코스닥이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면은 나스닥, 다우 일단 조금 오르면서 마무리되었지만, 니케이 상해 종합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던 것 같고, 다른 해외 증시보다도 오늘은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상승을 했는데요. 61선 위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며칠 더 이제 횡보 흐름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쌍바닥을 다질지, 혹은 이제 조금 더 상승해서 21선 위로 바로 이제 접근을 할지,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목요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 CPI, 그 다음에 PPI 지표 발표에 의해서 이 증시의 움직임이 조금 변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하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봉은 20월봉선 꾸준히 지키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지금 5일 정도 매도 이후에 1,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를 끝내고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2,800억 매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좀 진행하면서 이제는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전환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중간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 패턴이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강하게 반등했고요. 2% 이상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찍고 다시 오른쪽으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하단을 깨지 않고 지금 유지를 하면서 위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이렇게 코스닥 위치를 했고요.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 준다면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추는 패턴을 깨고 다시 상승세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이 코스닥 지표가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 위주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이 며칠 쉬는 동안에는 또 다른 테마, 다른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한 종목씩 다시 건들면서 계속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그 급등에 올라타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였을 때는 그 종목 이후에 그 수익금을 어디에 넣을지가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등을 계속 찾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다 잃고 또 이제 손실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템포를 늦추면서 좀 이 증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제 안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종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올라가면 너무 투기 세력이 붙은 것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고 계속해서 템포를 한 템포 늦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반등 성공했고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반대로 떨어졌고요. 9.5원 떨어지면서 1293원으로 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아래로 환율이 떨어졌고요.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환율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면 1200원 중반 정도까지 하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계속 1200원 후반, 1300원, 1300원 초반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림에서 큰 변화가 없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엔 또 이제 그런 물가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물가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이 환율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을 이 정도로 보고 조금 더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네, 차근차근 고점을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선물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선물은 0.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0.6% 정도 상승하면서 이 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세를 좀 끝내고 하락세를 좀 멈춘 모습인데요. 다시 이제 상승세로 진입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물가 지표가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단기간에는 그런 지표에 따라서 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했을 때에 그런 증시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달러는 그 WTIU 국제유가는 73달러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2.67달러 이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전날 대비해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95%까지 하락을 하면서 4%대를 찍고 지금 이제 떨어진 모습이고요. 전고점을 이제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4%대는 잠깐 찍고 좀 내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로 진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CPI 지표, PPI 지표에 초점을 두고 한번 증시 흐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120원 상승해서 18,8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6.3%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장 시작부터 상승으로 시작했고 장 후반까지 강하게 상승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관련 테마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는 모습이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78,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단기간에 이제 8만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이었고요. 아무래도 전날에 나왔던 그런 신규 원전에 대한 국내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검토 때문에 관련 테마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시간의 가격은 18,9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지금 이제 평소보다 많은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19,000원 가까이 진입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1230만 주로 거래량이 이제 확실히 이제 증가를 하였고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조금 증가했던 거래량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아주 많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만들고 나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거래량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승 추세가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 계속 이어지는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요. 61선 딱 찍고 지금 이제 음운구름 저항선을 딱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지지라인 만들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구간을 거래량을 죽인 채로 이어가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N자로 올라가주는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이제는 18,000원, 19,000원 수준에서 횡보하던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2만 원 정도 터치하고 내려왔던 이 구간을 이제 또 쉽게 돌파를 하면서 2만 원까지 다시 쉽게 돌파를 할지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테마 쪽으로 이 관련 테마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지만 그 목요일 금요일에 또 중요한 폴란드 관련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번에 구체적인 그런 뭐 수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협력 체결 소식이 들려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는 2만 원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이 원래 박스권 상단으로 주가가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루한 그런 흐름, 2주간의 흐름 이후에 이 양봉이 하나 크게 나왔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가를 서서히 올리다가 꽤나 이제 반등했을 때 뜬금없는 음봉과 함께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좀 만들더라. 그리고 그 음운구름, 양우구름 사이를 한번 찍고 이렇게 급등이 시작되는데 그 갭을 메우는 양봉이 하나 시작되고부터 그 상승이 시작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패턴이 유사하다면 이번에도 좀 크게 힘을 주어서 뚫고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수급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유사한 흐름대로 이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이 하나가 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이번 주 그죠? 금요일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 차트는 상당히 괜찮게 진행이 되었고 7월 월봉도 마찬가지 이렇게 좋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월봉선 넘어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6월 월봉에 그런 윗꼬리를 메워주는 그리고 양호구름 타고 올라가주는 아주 전형적인 상승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12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3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오늘 합쳐서 25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적이 이때 6월 16일 정도였는데요. 그때는 외국인 투자자는 강하게 들어왔지만 기관 투자자는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같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금융 투자가 28만 주 매수했고요. 보험이 21만 주, 투신이 13만 주 매수하면서 오늘 이 세 투자자 모두 매수를 했고요. 투신은 또 그동안 조금씩 매도하던 그 부분을 다시 메워주면서 반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 투자자인데요. 연기금 투자자가 63만 주를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왔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매수세를 줄이나 싶다가도 또 이렇게 한번 날 잡고 바짝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는 6.5% 이미 넘었었고 7%까지 지분을 상승시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추정으로는 한 6.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기금 지분은 7%까지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사모펀드는 뭐 큰 관여를 하지 않았고 29,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가 오늘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412만 주로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전날 406만 주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 한 5만 주 정도, 6만 주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한 5만 주, 6만 주, 많으면 한 10만 주, 뭐 그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300만 주에서 410만 주까지 늘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하는 기간도 꽤나 이제 길었고, 네, 크게 뭐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급등을 하면서 또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 1거래량을 보시면 17만 주 정도, 뭐 전날보다 증가를 했지만 오늘은 총 거래량이 1230만 주였기 때문에 전체 거래량 대비 1공매도 거래량의 비율은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와중에도 공매도는 크게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 공매도는 확실히 이 주가 흐름에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거래량이 없어서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관여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네,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막거나 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 잔고 확실히 많이 줄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1.4% 정도 공매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차 잔고는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보시면 체결이 15만 7천 주, 어제 상환이 7만 6천 주로 어제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못 봤는데 한 8만 주 정도 상환이 되면서 체결이 되면서 1650만 주 정도로 조금 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크게 데이터는 없었고요. 네, 오늘 시간이 일러서 크게 뭐 보지 못했지만 유사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이 대차 잔고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외국인 추정은 135만 주, 당일은 123만 주로 한 12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오늘 조금 줄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이 13.6%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제 13.7%, 8%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보유율이었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 또 더 매수를 해서 그 이상의 보유율로 진입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모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요 투자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계속 매수하면서 모아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꼭 그렇게 투자자 수급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표들이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일단 매도를 끝내고 최근 며칠 동안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오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은 전날 외국인 투자자 신한증권 매수 들어왔고요. 무관은 7만 3천 주 매도했고 네,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 보시면 직접적으로 무관솔이라든지 JP모간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근데 신한증권 창고로 122만 주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이제 많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수급은 없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전반적으로 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가 하루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산마켓도 보시면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N자로 반등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록딜을 하면서 좀 이제 10% 이상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그 물량을 그대로 또 이제 회수를 하면서 주가를 그대로 올린 모습이고요. 확실히 두산그룹 전체가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쪽에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에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이제 전해드릴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네, 그 종목 그 분석은 다 했고요. 오늘 종목 관련 소식들 좀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가를 올렸던 주요 소식은 신규 원전에 대한 공식화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을 몇 기 짓겠다, 언제 이 착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이 관련 테마 업계에는 희소식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좀 이제 백지화되었던 그런 이 원전 계획이 다시 좀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10차 전기분에서 이제 신한울 3, 4, 5기가 재건이 되었고, 지금 이제 11차 전기분을 통해서 추후에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11차 전력 소급 기본 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이제 그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의 전기 수요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용인 반도체 단지라든지 혹은 이제 전기차 수요,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서 그런 많은 많은 그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신규 원전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원전 개수를 계속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원자력 발전이 향후 10년 동안 하나씩 가동 중지가 될 겁니다. 네.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가동 중지를 할 거고요. 수명 연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 보수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지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 공백기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이제 새로운 신규 원전을 통해서 메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앞으로 10기 정도가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처럼 계속 늘려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고, 특히 해상풍력 위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2036년까지 비중을 34.6%로 하는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34.6%라면 사실 지금과 유사하지만 그만큼 이제 에너지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그 가동 중지되는 원자력 발전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지 1, 2호기와 삼척 대진 1, 2호기가 다시 건설이 되더라도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고 건설이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 원자력 테마, 원자력 업계에는 신한울 3, 4, 5기와 같은 그런 효과가 이제는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업계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에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수출 이외에도 지금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SMR까지 소형 모듈 원전까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 이 11차 정기본에 대해서는 이 소식이 나온 대로 바로 다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또 새로운 그런 본드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총 3억 달러에 3,886억 정도의 규모의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그린 본드를 이렇게 발행을 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등에서 수요 예측을 마치고 3년 만기 유로 본드 형식의 그런 발행을 확정을 했고요. 특히 산업은행의 지급 보증으로 무디스로부터 이번 채권의 신용 등급을 AA죠. 그래서 AA라고 하나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신용 등급을 받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지금 BBB, 아직 BBB 플러스가 되지 못했는데요. 아직 BBB이지만
이렇게 채권 신용 등급을 AA로 받으면서 상당히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신용 평가사로부터 좋게 영향을 받았다,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도 지금 이제 3배 넘는 입찰에 나섰고요. 투자자들이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린 펀드의 본드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86억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전에 그 블록딜까지 500만 주를 통해서 확보한 블록딜까지 하면 2,760억이었고 두 개를 합치면 총 이제 6,600억 정도를 단기간에 확보를 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개는 용도가 다르고요. 이번에 이 그린본드를 통해서 발행한 3,800억은 풍력 발전 등 이제 재생에너지와 풍력발 터빈의 블레이드 및 폐배터리 재활용 등 이제 환경오염 방지 등 그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풍력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 금액을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최근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신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상풍력, 그 다음에 그 SMR,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ESS라고 이제 그렇게 5가지가 신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홈페이지에 가더라도 사업 아이템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금액을 이렇게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비춰졌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올지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좀 눈에 띄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총 6,600억을 통해서 SMR도 투자를 하고 수소 터빈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에도 투자를 하고 폐배터리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지금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모두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공식화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어제 민관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시키면서 4천억에 가까운 지원금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던 뭐 그런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가 괜찮아지니까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세계적인 그런 은행 차원에서 이런 그린 본드까지 발행을 하면서 계속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형 원전, 뭐 SMR, 그 다음에 해상풍력, 가스터빈 모두 이렇게 몰두를 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2027년 정도면 연수주가 이제 4조 원까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공장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또 이어질지 그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폴란드에서도 지금 원자력 관련 그런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도 크게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해상 풍력도 진행하기 때문에 폴란드와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협약도 체결을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금액을 확보해서 투자금이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지금 현금, 유동 현금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서부 발전이라든지 남부 발전이라든지 이런 발전 기관들과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특히 이제 뭐 하나 임팩트, 하나 파워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런 기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150메가와트급 그런 가스터빈, 그냥 가스터빈이 아니고 50% 정도의 수소 온소 핵심 기술 실증 정부 과제 협약을 또 이렇게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국내 최초로 가스터빈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모델을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네,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도 수주를 하면서 그런 국산화된 LNG 가스터빈을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소, 혼소 네, 그런 가스터빈의 이 친환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2027년까지 이 기술이 어떻게 또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될지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가스터빈도 기술력을 밀고 있고 국산화에 대해서 초점을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지금 이제 UAE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칼리파 경제지구 관계자가 이제 창원 지역에 수소 전주기 관련한 수소 전문 기업 현황과 기술력 파악을 목적으로 그 창원시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금 이제 광신기계공업과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범한퓨얼셀 등을 이제 시찰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이제 국내 최초 구축되는 창원 수소 에카플랜트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이제 시설을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이제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그 관련 시설을 보고 아마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최초의 수소 에카플랜트라는 점에서 이 UAE 관계자도 좀 이제 인상 깊게 보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UAE도 이 수소 생산과 그 수소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소 관련 기업 이 노하우를 또 이제 원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투자보다 실질적으로 창원 기업이 경제지구, UAE 경제지구에 투자하는 방식을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UAE 쪽에도 수소 관련해서 직접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외에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협력사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그런 협력사 관련 지원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에서도 이제 추후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이렇게 폴란드 은행과 이렇게 우리나라 은행들이 협력을 하여서 네, 대규모 그런 지원 자금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이 선제적으로 그런 대형 수주가 나오기 전에 또 이렇게 은행 협력을 먼저 진행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아주 큰 전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동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음에도 움직이지 않던 그런 주가들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눌러왔던 그런 흐름이 이번에는 고점 돌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딱 고점이다라고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래가 오면 기회다, 그죠? 아래가 오면 기회고 위로 가면 어디가까지 갈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일정 부분 이상 가격이 넘어가게 된다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제 목표가는 뭐 이래 그 가는 데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승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고 내일 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